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국민들을 위한 일이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개혁, 국민만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4대 개혁에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국민들을 위한 일이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 믿기 힘든 궤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종종 회의석상에서 참모들에게 하는 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홀로 묻지마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평가할까요? 2024년 대한민국을 20년 전 과거로 되돌린 검찰 출신 대통령의 만행을 말이죠.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고요?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요? 그 입을 봉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4+1, 연금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항이 있더라도 혹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최근에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는 인기에만 신경 쓰며 아무런 개혁도 하지 못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권 3년차, 아직 임기에 반환점을 돌지 못한 현직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언급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요. 지금의 무대뽀 국정운영을 합리화하는데 역사를 가져와 변명의 구실로 삼고 있는 겁니다. 통상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으로 이명박 씨가 2013년 퇴임 연설에서 이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던 게 대표적인데요.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때도 당장의 지지율을 먼저 고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담화에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냐고 했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도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역사적 평가를 강조하는 이유로 비정치인 출신의 윤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과 극단적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이권 카르텔 혁파를 정치 참여의 이유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4월 대국민 담화에선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이 직역 카르텔로 갈수록 더욱더 공고해졌다며 의대 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4+1 개혁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 아닌 각 분야 이권 카르텔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악과 싸우는 정의의 히어로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건데요. 그의 인식 수준이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국정운영이 왜 선과 악의 싸움, 불법 카르텔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그가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일 텐데요.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는 그냥 검사인 겁니다. 윤 대통령을 검사 시절부터 알아온 여권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자기 확신이 강할 뿐더러 법률과의 특징대로 개혁의 동력을 지지율이 아닌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는데요. 일각에선 당장 190석에 달하는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중장기적 개혁 과제의 당위성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강조한다고 현장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겐 매일 송구한 마음이라고 이빨린 립 서비스를 전했습니다. 이게 이 정부의 현재 상황인 건데요. 아무런 대책도 비전도 없는 한심한 정부, 무조건 자신의 정책과 주장에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 반개혁 세력이 되는 나라,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묻지마 개혁, 국민들을 위한 개혁이라고요?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요? 역사가 평가할 일은 당신이 왜 탄핵을 당했어야 했는지가 될 듯합니다. 지금 이렇게 응급실이 어렵고 국민들이 만나면 아프지 말자 인사합니다. 이런 의료 대란 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의원님, 2004년에
아니요. 52건의 총리님, 기사 건수가 났는데요. 총리님,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사태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모두 다 책임이 있죠. 가장 큰 책임 누굽니까? 아니, 정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 책임 있죠. 지난번에는 전공이라고 있어요. 하시던데 있어요.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여전히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아니, 중증 환자, 기기 환자, 아니, 총리님 이거 거기를 명확하게 떠나버리게 하세요. 돼 있습니까? 그 사과하신 건 줄 알았는데 전공의에게 이 의료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아, 정말 여야 의정 대화 협의체가 될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그거는 아니, 총리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설득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 전공입니다. 그런데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전공의들이 들어오겠어요? 의원님, 정말 저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가슴 치고 계실 것 같아요. 의원님, 그나마 밥상 차려놓으려고 했더니 총리가 다 걷어차 버리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의원님, 정말 대단합니다. 원인을 물으시니까 좋아요. 원인을 명확히 그거는 하셔야죠.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요. 명확히 하셔야죠. 총리님은 전공이라고 그거를 합니다. 감춘다고 감추시는 국민들은 겁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아니, 감춘다고 정부가 감추시는 가장 큰 거예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아니, 평가할 거라고 감춘다고 생각합니다. 감추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또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MBC가 추석 명절을 맞아 연속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놀라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7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론 물가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경제와 민생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결과가 충격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26%, 잘못하고 있다가 70%로 부정적 평가가 2배 넘게 높았는데요. 제발 용산에서 이 여론조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높았고 6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높게 나왔는데요. 또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 74%가 경제민생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을 물었더니 물가 안정 등 서민경제 관련 정책이 57%로 집계됐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9%, 부동산 관련 정책이 8%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48%, 집값이 오를 것이다가 25%, 내릴 것이다가 12%로 평가했는데요. 연금보험료를 청년은 천천히, 중장년은 빠르게 인상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부정적 51%, 긍정적 40% 반응이 드러났습니다. 5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높았는데요.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었고 응답률은 11.6%,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런데도 국민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미 국민들의 평가는 끝났습니다.